수사에 잘못한 판결에 수사 결과를 잘못 내렸다는 생각으로 고금이 직접 달라들어서 이 수사한 사람들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겠습니까? 그냥 추미애 아들의 혼자만의 그런 군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추미애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렸던 권력형 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정권을 향한 권력형 비리 수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것들을 먼저 들추기 전에 우리 먼저 추미애 아들 군 문제부터 제대로 받겠다. 이것도 권력형 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이제부턴 이 정권을 향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걸 추미애 아들 문제를 통해서 첫 시작으로 보였다. 저는 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봐라. 네, 그렇죠. 자, 즉 추미애 생각보다 앞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추미애 최근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에게 부역하며 탈춤을 췄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조차 한번 하지 않았어요. 맞아. 심지어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추윤 갈등을 이용해서 끝까지 대깨문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편가르기 정치에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경종을 울려올지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청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이제 새 첫날부터 이제 굉장히 멋진 소식인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윤석열도 사람인데,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라. 이 공격은 해야긴 해요. 다 그냥 떨어진 권력형 비리인데, 좋다. 너 한번 내 우리 부인, 우리 또그 장모, 한달 터졌는 부통장 가마보니까 아마 이 아들 문제가 가장 치기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대깨문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보복 수사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보복 수사라고 보지 않고 원래 잘못됐던 걸 바로잡는 수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얼마만큼 저질렀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내부 생각에서도 바로 이 정권이랑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게 되면 대깨문들이나 민주당에서 얼마만큼 반발이 있겠어요. 난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나마 조금은 좀 간략한 수사라고 보는 추미애 아들 군 문제에 관해서 먼저 이것도 권력형 비리다 라고 보고 수사를 들어가는 거죠. 왜냐? 추미애 아들 문제 이 사건은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이미 혐의가 입증이 된 상황이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추미애가 지원 장교의 이름과 번호를 대놓고 보좌관에게 보냈어요. 게다가 보좌관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까지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 심지어는 추미애 보좌관까지 다 무혐의 결론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수사를 펼치지 않았다. 이거는 단순한 군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권력형 비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추미애를 제대로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본 거고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박차를 가하겠다. 이건 이제 추미애의 아들 문제부터 우리가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시작을 한 이후에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헤치겠다. 이걸 검찰의 의지를 지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준 PD가 지적했듯이 이제 권력형 비리를 싹 건드려 보면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깨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 간보기 시작으로 아마 할 거야. 이거 뭐 이거는 자기들 생각에 큰 사건 아니니까 일단 밀어붙여 보면 어떤 반격이 오는지를 딱 보고 반격의 강도를 딱 보고 또 뭐 야당은 또 어떻게 움직이 딱 보고 아마 이제 울산, 뭐 월성, 윤박달을 줄줄이 갈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준 PD가 출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식이면 검찰 내부에 있는 추미애 상황을 물렸던 이 동부지검장을 뭐 갖다 뽑았으니까 이게 이제 김관정 이 동부지검장이 뭉갰던 이 사건을 재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상급기관인 고검에서 직접 재수를 한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거 좀 이따 틈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추미애가 인사 난도질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추미애 아들 문제에 관해 가지고 영전한 검사들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 예로 들어드리면 이제 추미애 그 아들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고소고발을 했었죠. 추미애에 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뭉갰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 동부지검인 고기영이었어요. 고기영이. 아, 맞다. 네, 맨 처음에 고기영이 먼저 했습니다. 고기영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부 차관으로 연전됐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 사건을 7개월 동안 뭉갰던 이성윤으로 누구로 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임명까지 했습니다. 자, 즉 추미애가 자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아들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뭉개주었던 고기영
그리고 이성윤을 영전해줬죠. 더 나가서 동부지검장이 김관정을 올리면서 김관정도 이 사건을 뭉개주었다는 겁니다. 자, 즉 지금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짓을 했고 또 추미애 사단인 검사들은 어떤 짓을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재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할 거예요. 말이 없지. 응. 뭉갰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힘도 없어요. 힘도 삽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버티는 거죠. 왜냐? 나가는 순간 이제 검사도 아니고 검찰 내부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나와서 이제 또 2년간 뭐 변호사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수갑차 가는 수밖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못 내는 건데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사표 내라는 거예요. 지금 김관정, 동부지검장인 김관정이 뭉갰던 사건을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한다는 건 야 그만해라. 이제 니들 한 거 진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가라 좀. 이게 진짜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렸던 추미애 부안해동했던 이 검사들, 이 정치검사들 나가라. 어차피 니들 따라주는 검사들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 이것도 의미한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울산 사건 이외에는 어지간한 것들 지금 중앙지검에 그래도 박영구까지 다 중앙지검에 맡겨놔가지고 인술 좀 얘기하기도 좋아. 아니 수사를 하라고 전화 왔더니 문제가 자빠졌어? 고검에서 다시 해봐 이거. 이제 고검이 아마 다 손댈 가능성이 있다고 해. 자 근데 지금 추미애 아들 사건은 우리가 뭐 단순히 군 미복지 사건이다 뭐 이 단순 사건으로 저희들은 보고 이제 처리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데 고검에서는 이거 아니야 이 걸리큰 길이야. 그래서 아마 진짜 재수가 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추미애가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다. 왜냐면 그 해충이 배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그냥 군 미복귀 문제라 그러면 추미애 아들, 그다음에 뭐 지원 장교, 그렇지. 워낙 보좌관까지만 소환이 가능할 텐데 이걸 권력형 비리로 본다 그러면 권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가 하고 있죠. 추미애가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를 검찰에 소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를 검찰 소환되는 일 여기까지도 배제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추미애가 보좌관 사이에 뭐 문자 주고받고 뭐 네. 시키고 전화 보는 게 다 뻔히 다르기 때문에 추미애도 피해갈 수 없는 윤석열 칼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문재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추미애 저 나중에 나도 고쳐야 할 텐데 윤석열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근데 좀 문재인으로서는 조금 약간 아리까리할 것 같아요. 이게 추미애가 소환되는 건 문재인으로서는 마냥 반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추미애에 대한 아들 사건을 단순 군 미복귀 사건이 아니라 이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왜냐면 추미애가 돼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권을 향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바로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추미애가 이 사건에 지금 깊숙이 되어 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는 건데요.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추미애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 이름은 물론이고 번호까지 직접 카톡 메시지로 보낸 것.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한 직후에 추미애에게 재보고하는 카톡명까지 드러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 아들 군 사건에 있어서 추미애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정황이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나도 이거 카톡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전과 딱 나오니 이러니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국민이 부대 지원 장교의 실명과 번호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이거를 어떤 국민이 보좌관에게 시켜가지고 전화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은 단순 군 사건이 아니라 추미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걸 권력형 비리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땠습니까?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렸던 동부지검장인 김관정이는 이걸 단순 사건으로 보고 추미애 아들과 추미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추미애 보좌관까지 무혐의 결론을